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잃지 않는 8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하와이 마우이 섬 산불 참사로 인한 사망자 수가 106명에 달했습니다. 마우이 카운티 관리들은 재난지역 4분의 1 이상을 탐색견이 이용해 수색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색이 진행될수록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산불 생존자들 역시 현재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또 피해 상황을 잘 살피기 위해서 21일 하와이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광복절을 맞아 타운에서 광복절 경축식이 열렸습니다. 경축식에는 캐런 베스 시장과 지미 고메즈 하원 의원 등이 함께해 한국의 광복절 의미를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어제 경축식에서는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이 초청돼서 태극기를 전달받는 뜻깊은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남가주의 최근 때강도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무법 천지 LA가 됐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또한 LA 카운티의 비폭력 범죄에 대한 무보석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난 뒤 노숙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숙자 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1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신규 주택 건설이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지난 7월에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보다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산 전기차에 대한 특혜 논란을 촉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발효 1주년을 맞았습니다. 재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연일 바이드노믹스 성과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또한 8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에도 들어갔습니다.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연방대법원의 제동으로 시행이 불가능해지자 규모를 줄인 후속 대책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JP모건 체이스 등 미국 은행들에 대한 전면적인 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이 커졌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네 번째로 형사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지아주에 있는 악명 높은 구치소에 일시 투옥될 것으로 보인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한국감사원이 잼버리 대회 유치부터 마무리까지 제기된 모든 문제를 따져보겠다며 본격적인 감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집중호우 당시 오송 지하차도에서 14명이 숨진 그때 당시에 급박하고 처절한 상황이 추가로 드러난 가운데 생존자들은 관련자 6명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LA 다저스는 미러키를 6대2로 꺾고 9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LA 엔젤스는 텍사스 원정 경기에서 3대7로 패했습니다. 텍사스 팬들은 5단위를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FIFA 여자 월드컵에서 잉글랜드가 호주를 꺾고 결승에 올랐습니다. 따라서 스페인과 잉글랜드의 결승전으로 마무리되게 됐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6.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오후에는 보다 맑아지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88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8월 16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여기저기서 시신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와이 마우이 섬 이야기입니다. 산불 참사로 인한 사망자 수가 106명에 달했습니다. 재난지역 4분의 1 이상을 탐색견을 이용해 수색한 결과입니다. 조시 그린 하와이주 주지사는 최종 피해자는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현재 사망자의 두세 배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두세 배면 200~300명인데 1000명이 넘을 수 있다라는 우려 섞인 시선도 있습니다. 마우이 카운티 관리자들은 사망자 중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현재까지 5명뿐이라며 그 가운데 2명의 이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마우이섬 경찰서장은 강력한 불길 때문에 많은 시신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됐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영안실이 급증하는 사망자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마우이 카운티 당국은 냉장용 컨테이너를 임시 시신 보관용으로 투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1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하와이 산불이 처음 시작됐을 때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강풍으로 인해 끊어진 전선에서 불길이 시작돼서 빠르게 번진 장면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This is live right across the street from my house.
이 영상은 현지 시각 8일 새벽 마우이 섬 라하이나에서 찍혔습니다. 하와이 산불이 처음 시작됐을 것으로 발표된 그 시각, 그 지역입니다. I hear a pop coming from across the street, and shortly after, thing was just arcing away on the ground, landed right in dry grass, so sparks, and then there was a fire. 영상에는 전신주 주변의 마른 풀밭에서 불길이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AP는 이 영상이 강풍으로 끊어진 전선이 화재 원인이라는 강력한 증거라고 전했습니다. 현지 시각 15일 현재 사망자 수는 100명을 넘겼습니다. 180명이 넘는 인력과 탐지견 20마리 등이 투입돼 실종자 수색 작업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Now, we've completed 27% of the search and rescue as far as territory goes. Hopefully by the end of this weekend, much of it will be done. 하지만 사망자 가운데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70대 노인 2명 등 5명에 불과합니다. 하와이 현지 언론은 보급품을 도난당하거나 강도에게 구호품을 빼앗기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잿더미가 된 땅을 사려는 부동산 투기꾼들도 등장해 주지사가 공식적으로 경고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You can be sure I will not be allowing anyone to build or rezone or do anything of that sort if they've taken advantage of anyone here.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른 시일 안에 피해 현장을 방문해 문제점을 직접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이 마우이섬 산불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대피도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죽음의 덫에 갇힐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가 13,000명에 이르는 라하이나에서 대피 경보와 도로 통제 등 거의 모든 과정에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산과 해안 사이에 위치한 라하이나에서 화재 당시 외부 지역으로 대피할 수 있는 도로가 하나만 남은 상황에서 차량 정체로 제때 빠져나가지 못한 주민이 많이 희생된 것으로 뉴욕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들으신 대로 송전선 아래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지면서 라하이나를 집어삼킨 건 고작 9시간 만이었습니다. 이 와중에도 산불 대피를 알리는 경보 사이렌은 울리지 않았고 라하이나 쇼어비치 리조트를 찾은 관광객들도 산불에 대해서 어떤 정보도 듣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산불이 발생했는데 수영하러 가는 관광객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라하이나에서 탈출할 유일한 출구 프론트 스트릿, 이 프론트 스트릿에 엄청난 차량이 몰려들면서 결국 차 안에서 사망한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라하이나보다 먼저 산불 피해가 신고된 쿨라 지역에서도 전력 시스템 결함을 산불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는 근거가 영상을 통해 확인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와이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생존자들 역시 현재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피해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오는 21일 다음 주 월요일 현장을 찾는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아침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일정을 공지한 것입니다. YTN입니다. 유서 깊은 와이올라 교회가 불타오르고 관광객이 붐비던 프론트 거리엔 화염이 솟구칩니다. 아름다웠던 해변엔 시신들이 밀려와 있습니다. Dead bodies on the rocks on the beach, bodies in the car. There was a kid underneath a car on Front Street. Looked like his dad was trying to protect him, but they just was burnt. 마을은 폐허가 됐고 돌아갈 집도 없어졌습니다. It's our home. We've lived here 30 years. Our kids were born here. We just don't know the next steps. 라하이나로 들어가는 도로엔 진입 허가를 받기 위한 차량 행렬이 줄지어 있습니다. 실종자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인데다 아직 불씨가 남아 유독가스를 흡입할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Right now, they're still searching for people. There's gas lines that are it's unsafe. So as soon as they clear, and there's a process. 이런 가운데 미국 매체 인사이더는 현지 주민들을 인용해 최근 산불 피해 지역에서 범죄가 늘고 있고 일부는 총기 강도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잿더미가 된 땅을 사들여 리조트 등으로 개발하려는 부동산 투기꾼들의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NBC 뉴스는 생존자들에게 땅이나 집을 사겠다는 부동산 업자들의 전화가 이어지며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조만간 하와이를 방문해 피해 복구 상황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y wife Jill and I are going to travel to Hawaii as soon as we can. That's what I've been talking to the governor about. I don't want to get in the way. I've been to too many disaster areas, but I want to go, make sure we got everything they need. I want to be sure we don't disrupt the ongoing recovery efforts. 하와이 마우이섬 산불에 따른 경제적 비용은 최대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산불 피해 지역에 25% 정도만 수색 작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인명 피해도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하와이 마우이섬 산불 현장을 오는 21일에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금 전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가 21일 마우이섬을 방문해 산불의 피해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응급 구조대원과 생존자 그리고 하와이 당국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피에르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은 치명적인 마우이섬 화재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을 계속 진행 중이라며 하와이 주민들에 대한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약속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우이섬에서 발생한 화재로 현재 계속 구조 작업은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전 세계가 폭염으로 뒤덮은 가운데 올해가 가장 뜨거운 해가 될 확률이 99%에 달한다는 관측 결과가 나왔습니다.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어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의 비영리 환경과학단체인 버클리 얼스는 독자적인 방법을 사용해 분석해본 결과 올해가 가장 뜨거운 해가 될 확률이 99%라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미국 국립해양대기관리국도 올해가 온난화 기록에서 역대 5위 안에 들 확률이 99.5%가 넘는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 수석과학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20세기 평균 기온과 비교할 때 더 더운 날이 533개월 연속 이어졌고 20세기 평균 7월 기온보다 높은 7월은 47번 연속 관측됐다고 설명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앞서 이 대기관리국은 지난 13일 올해 7월이 174년 관측 기록 가운데 가장 더운 7월로 기록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서 일본 언론들은 일본을 안보, 경제, 협력의 파트너라고 강조한 부분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그 부분만 보도를 한 겁니다. 특히 과거사에 대한 언급과 비판이 없었던 점에 대해서 이례적이라며 반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8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두고 한국과 일본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이다 라면서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또 안보 강화에 관한 구체적인 조치도 나올 것이다 라고 예고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이 함께 갈 협력 국가다 라고 말한 것을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날 일본의 정치인들은 야수꾼이 신사참배했습니다. YTN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에서 간판 골잡이로 활약했던 브라질의 네이마르가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일본 언론들의 공통적인 평가는 이례적이다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윤 대통령이 강제동원이나 위안부 등 역사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고 일본의 책임을 호소해온 역대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차이가 두드러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일본에 대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라고 언급한 발언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사설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일 관계가 궤도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니혼 게이자이는 윤 대통령이 일본이 유엔사에 제공하는 후방 기지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윤 대통령이 대북 강경 자세와 함께 한미일 협력을 강조한 부분도 상세히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 계기에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세 나라는 외교안보 정책 사령탑 간의 연례 고위급 협의 개최에 합의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일본은 과거사보다 미래의 협력을 강조한 윤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높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맥도날드의 소세지 맥머핀 리드 에그 샌드위치 2개가 단돈 5불 50센트입니다. 단품 2개 가격보다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맥도날드 제공으로 8월 16일 수요일 남가주에 내십니다. 오늘 이른 아침 남가주 지역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진 가운데 오늘 오후에는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좀 더 오르겠고 여기에 몬순의 영향으로 현재 습도까지 많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번 주 중에 가장 더운 하루 되겠습니다. 이렇게 후텁지근한 날씨는 목요일인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주말인 일요일 오후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다시 또 한 차례 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8도, 밤 최저 기온은 67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93도, 68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108도, 70도, 해안 지역은 78도, 65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부분적으로 구름 많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74도, 낮 최고 기온 90도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의 소세지 맥머핀 리드 에그 샌드위치 2개가 단돈 5불 50센트입니다. 단품 2개 가격보다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로,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맥도날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치즈 할라피뇨 소세지 맥머핀 리드 에그로 톡 쏘는 맛에 아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91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아틀란틱 애비뉴와 만나는 지점 모터사이클과 관련된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405 사우스 방향 101 놀스와 만나는 지점 세 번째 레인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101 이스트 방향입니다. 405 놀스로 연결되는 지점 2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210번 웨스트 방향 머틀 애비뉴와 만나는 지점 2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일주일 새 LA 일원의 이 쇼핑몰에서 때강도, 때절도, 플래시몹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절도 행각이 잇따르면서 LA가 무법지대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 청바지 샵에 이런 때절도 피해가 있었죠.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초 글렌데일의 어메리카나 몰에서 발생한 때강도 사건에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난 주말 벨리 토펜가 몰의 노스트롬 백화점에서 때강도 사건이 발생하고 이스트 LA 지역의 나이키 매장에서 흑인 강도단이 쇼핑객들 사이에서 유유히 매장의 물품을 쓸어담아 도주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치안 부재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과 수일 새 발생한 때강도 사건은 모두 비디오 영상에 담겨져 보는 이들을 망연자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일로 럭셔리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고객들이 신변의 안전 문제로 쇼핑몰 방문까지 망설일 수 있어 비즈니스 업소 입장에서는 단순히 수십만 달러 상당의 물품이 도난당했다는 것 이상으로 훨씬 큰 손실을 볼 수 있고 결국 지역 경제를 위축시키게 될 것이 뻔합니다. 광복절 기념식을 위해 15일 한인타운을 찾은 캐런 베스 LA 시장은 이번 때강도 사건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각이라며 용의자들을 신속히 검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치안당국에 연거푸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Terribly concerned about what has happened. It is absolutely unacceptable from my perspective. 베스 시장은 또 비디오 영상을 통해 봤을 때 이번 사건은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자명하다며 토펜가 몰의 노스트롬 때강도 사건과 글렌데일의 아메리카나 몰 그리고 이스트 LA의 나이키 매장 강도 사건이 연관돼 있는지를 치안당국이 주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Obviously, Topanga was well organized, but are they connected? Is there a relationship between the other two? It looks like organized crime to me. 때강도 사건으로 럭셔리 매장만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인타운에도 팬데믹을 거치면서 강절도 등 재산범죄 행각이 부쩍 늘어나 비즈니스 업주들이 불안해하면서 강절도 등 재산범죄 행각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봉현 LA 한인상공회의 소장입니다. 또 우리 타운을 지키고 있는 올림픽 경찰서에도 그쪽 서장님이랑 얘기를 해가지고선 이 때강도들이 이 타운에 들어와 가지고선 그 활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경찰 증언하는 게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때강도들 보면 되게 10대에서 20대 초반 아이들인데 그 친구들이 이번 경찰한테 잡히든지 이렇게 돼도 경범죄를 처리하기 때문에 벌 받는 게 미비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범죄자의 관대한 정책을 펼쳐 리콜 위기까지 갔던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에 대해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범죄 행각의 책임 소재를 보석제도 폐지와 재소자들에게 감형 조처 등 파격적인 사법개혁을 이끌었던 진보주의 게스콘 검사장에게 돌리는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한때 게스콘 검사장을 지지했던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들도 이제는 등을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들으신 대로 LA 카운티 전역에서 이처럼 때강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 속에서 강절도범들을 금방 풀어주는 제로베일 정책을 폐지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즈니스 업주들은 최근 들어 강절도 범죄가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며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올해 5월부터 다시 시행된 제로베일 정책 때문에 강절도범들이 체포돼도 곧 풀려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때강도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LAPD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사한 강도 행각을 벌인 용의자 가운데 단 4분의 1만이 체포로 이어졌고 용의자가 체포가 됐다 해도 제로베일 정책으로 금세 풀려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12월 동안 발생한 소매, 강도, 또 절도 범죄 사건은 지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LA 카운티 정부는 지난 5월 24일부터 무보석금 석방 제도인 제로베일 정책을 부활시켰습니다. 즉 절도나 마약 남용, 벤달리즘, 비폭력 범죄 등으로 구금된 용의자들이 보석금을 내지 않아도 석방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 제로베일 정책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구치소 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용의자 수감률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시행됐지만 일부 범죄자들이 이것을 악용해서 강절도 사건이 증가하는 부작용을 초래하자 지난해 여름 종료된 바 있습니다. LA 시의회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소매업소들이 반드시 현금을 받도록 하는 조례를 추진 중입니다. 요새 현금 안 받는 가게들 상당히 많죠. LA 한인타운 등을 관할하는 헤드워트 LA 시의회 10지구 시의원실은 LA시에서 영업하는 모든 비즈니스들이 고객들에게 현금으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지급할 수 있는 옵션을 법으로 명시하는 조례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세상이 좀 희한해졌죠? 예전에는 현금만 받는, 카드 안 받아요? 이거 물어보고 현금만 받는 곳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근데 또 요새는 현금을 안 받는 가게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헤드워트 시의원은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이나 체류신분 등의 이유로 은행 계좌나 크레딧카드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특히 저소득층과 소수계 주민들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옵션을 보장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조례가 확정되면 LA 시내 모든 사업체들은 크레딧카드 외에도 반드시 현금을 받아야 합니다. 팁이 너무나 많이 비싸진 팁플레이션에 대응해서 레스토랑의 관련 정책을 공개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출연했습니다. 어제자 LA타임즈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레딧은 최근에 레스토랑의 팁 책정 방식을 공개하는 서비스를 시작한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레스토랑들이 접객에 대한 전통적인 감사 표시인 팁 외에도 웰빙 요금, 서버 의료 지원비 같은 다양한 항목을 만들어서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자 이에 대응하는 차원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식당에 가기 전에 이 해당 레스토랑이 어떠한 팁 정책을 청구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방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는 반응입니다.
한편 아직은 서비스가 활성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LA 카운티에서는 약 240개 레스토랑의 팁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딧은 앞으로 이 해당 서비스를 LA뿐만 아니라 미 전역의 식당 산업계를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한인타운에서 광복절 기념행사가 있었습니다. 제78주년이었죠. 광복절 경축식이 열려서 한인사회와 주류사회 지도자들이 함께 광복절 의미를 되새기기도 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5일 광복절 78주년을 맞아 LA 한국교육원에서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열려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힘쓴 이들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캐런 베스 LA 시장과 지미 고메즈 가주 34지구 연방 하원의원 등 정계 지도자들과 한인 주요단체, 독립운동 후손 등 2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LA 한인회를 주축으로 미국 서남부 지회 황곡회, 해안인국민회 기념재단, LA 흥사단, 미주 3.1 여성동지회, 미주 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 등 애국단체들이 이날 기념식을 함께 열고 하나의 한인 커뮤니티로 차세대 역사교육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캐런 베스 시장은 이 자리에서 광복절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기념하는 중요한 날이라고 전했습니다. We recently celebrated 120 years of Korean im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and today the city of Los Angeles is home to the largest ethnic Korean population. 지미 고메즈 가주 34지구 연방 하원의원은 광복절 행사에 함께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That we celebrate these, and I recognize these as a part of their story, but also that they're recognize that they are also a part of America, and that's what it means to be an American. 제임스 한 LA 한인회장은 올해 광복절 경축식을 통해 앞으로 국경일 행사는 한인단체들이 하나로 단합해 함께 개최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국경일 행사는 저희 모든 애국단체장님들이 다 같이 협력을 해서 한 그 행사를 모든 코리안 아메리칸들을 대표하는 행사를 만들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김준배 미국 서남부지회 광복회장은 하나로 된 한인단체들이 차세대 한인들에게 8.15 같이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알려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우리 젊은이들의 정체성을 꼭 길러서 우리 저 선조들이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셨는데 저희들도 뭔가 일조를 해야 되겠죠. 이날 행사에서 27명의 독립운동가 후손인들이 자리했습니다. 또 한국에서 공원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나라 문화재로 들어갔고 그런 기념물만 있지 가족들은 잘 모릅니다. 좀 우울하면서도 감사합니다. 이화여고 동창회 합창단이 이화코랄의 아름다운 나라 공연 이후 독립운동가 후손인들을 중심으로 만세 삼창을 외치며 올해 경축식을 마쳤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기후변화로 폭염 현상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폭염에 많이 노출될수록 노인과 저소득층 같은 사회 취약계층 인지력이 부유층보다 더 빠르게 저하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대의 세계 공중보건대학원의 최은영 박사와 버지니아 장 교수 그리고 성균관대학의 이혜나 교수팀은 52세 이상 내의 미국 주민 9,500명의 12년간의 폭염 노출과 인지 기능 변화를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결과는 폭염에 노출될 경우 취약계층이 더 큰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기후변화 맥락에서 회복력 있는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위험에 처한 계층을 지원하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폭염은 미국에서 날씨로 인한 주요 사망 원인으로 허리케인, 토네이도, 번개를 합친 것보다 사망자가 많고 노인과 어린이는 특히 열 질환에 약하다며 폭염 노출이 인지 기능을 훼손할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이 더위가 인지 기능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은 알려진 게 적다고 연구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폭염에 많이 노출될수록 가난한 지역의 거주자 인지 능력이 부유한 지역의 거주자들보다 더 빨리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폭염 노출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는 흑인 노인층이 백인이나 히스패닉 노인층보다 더 큰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한편 연구팀은 부유한 지역에는 잘 가꿔져 있는 녹지 공간과 에어컨, 무더위 쉼터 같은 것을 많지만 가난한 지역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불우한 지역 거주민들이 겪는 만성 스트레스와 사회적 고립, 인지 건강 전문 서비스 부족 등도 이 인지 기능 저하 격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코비드 바이러스가 재확산을 보이는 가운데 올가을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코비드 백신이 출시될 전망입니다. 아우 또 맞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뭐 독감 주사처럼 이제 매 가을, 겨울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2023년 새 버전의 코로나 백신이 9월 말 FDA와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11개월 전에 출시된 부스터샷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5와 BA4에 대한 백신이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말에 등장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미 사라졌고 그에 따른 하위 변이들도 속출하고 있다고 판단돼 새로운 버전의 백신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사태가 끝난 뒤 노숙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미국의 노숙자 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1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정부가 노숙자와 관련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취합한 300여 개의 노숙자 관련 기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단 하루라도 노숙을 경험해 본 사람은 57만 7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미국 주택도시개발부가 발표하는 노숙자 관련 통계에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취합하지 못한 통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노숙자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노숙자 급증 배경으로는 역시 주거비용 폭등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산 전기차에 대한 특혜 논란을 촉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발효 1주년을 맞았습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내고 꼭 1년을 맞이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입법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서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욕타임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으로 미국에서만 제조업 분야에 2,300억 달러 규모 투자가 발생했다며 조지아주에서 한화 큐셀이 25억 달러를 들여 공장을 건설 중이고 네바다에서는 테슬라가 36억 달러를 들여 신규 전기차 트럭 공장을 짓고 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내년 재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연일 바이든노믹스 성과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80만 명을 대상으로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에도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연방대법원의 제동으로 시행이 불가능해지자 규모를 줄인 후속 대책을 집행하면서 공약 이행에 나선 것입니다. 이번 학자금 대출 탕감의 대상이 되는 80만 명 정도는 수주 내에 대출 탕감 안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1만 4천 명은 남은 대출 전액을 탕감받게 되고 나머지 대상자들은 일부 대출에 대해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학자금 대출 탕감 대책에 따른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공약과 이행은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젊은 유권자의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재대력이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초접전 대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면서 민주당 성향이지만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약한 젊은 유권자들을 공략할 필요성이 높아진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JP모건 체이스 등 미국 은행에 대한 전면적인 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이 커졌다고 경고했습니다. 피치의 울프 애널리스트는 6월 은행업계의 영업환경 등급을 AA에서 AA-로 낮췄고 고금리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인해서 추가 하향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은행업계 등급이 AA-에서 A+로 한 단계 추가로 낮아지면 70곳이 넘는 미국 은행의 신용 등급을 재평가해야 한다라고 울프 애널리스트는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조지아주 투표 결과를 뒤집으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기 전에 혐의를 적은 문서가 노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기소 결정이 대배심 이전에 이미 내려진 것이라면서 반격에 나설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조지아주 풀톤 카운티 법원 대배심은 지난 14일 오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결정을 내렸지만 그 전에 혐의가 적시된 문건이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는 것입니다. 법원 측도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와 관련된 문서가 법원 홈페이지에 일시적으로 공개된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법원 서기는 이날 성명을 통해서 대배심이 14일 오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법원의 시스템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문건이 노출됐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성명은 공식적인 기소가 일어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문서에 사건 번호와 날짜가 있지만 사실 또는 아니다라는 서명이 된 서류나 법원석에 이름이 찍힌 공식 도장이 없었고 따라서 이 문서는 비공식 문서이며 시험용 샘플일 뿐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침체 속에 디플레이션, 물가 하락 국면으로 진입했지만 이 같은 상황이 물가 상승과 싸우는 전 세계 다른 국가에는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했습니다. 에덴트리 투자관리와 감마 자산운용에 따르면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세계 공장 역할을 하는 중국의 위상을 고려할 때 중국의 물가 하락은 전 세계의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 것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글로벌 물가 압력 완화 전망은 중국의 디플레이션 추락과 관련된 몇 안 되는 긍정적인 면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가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고 이에 따라 스웨덴 기업 직원이 3명이 사망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주거용 건물에서 연기가 계속 하늘로 솟구치고 있습니다.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우크라이나 르비우주의 주도인 르비우에 러시아가 미사일을 퍼부었습니다. 15명이 다치고 수십 개 건물과 유치원 놀이터 등이 파손됐습니다. 부상자 중에는 10살짜리 어린이도 있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이번 공격이 개전 이후 후방 지역인 르비우에 대한 최대 규모의 공격 중 하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르비우는 비교적 안전한 후방으로 여겨졌지만 지난달 러시아의 공습으로 4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친 데 이어 이번에도 대규모 공습이 가해지는 등 더 이상 안전지대로 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서북부에 있는 볼린주의 주도 루츠크에 있는 기업들도 공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스웨덴 베어링 제조사인 SKF의 직원 3명이 사망했습니다. 세계 최대 베어링 제조사인 SKF는 우크라이나에 직원 1,100명을 두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루츠크의 공장에서 근무 중입니다. 데니스 슈미알 우크라이나 총리는 우크라이나 8개 지역이 러시아의 공습으로 학교와 병원, 수도, 전력망 등 민간시설 피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발사한 최소 28발의 순항 미사일 중 16발을 요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의 군수 산업의 핵심적인 기업들을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지금 다저스 잘 나가고 있죠. 다저스가 서부조 1위 그리고 중부조 1위는 현재 미러키 브루어스입니다. 미러키 브루어스와 LA 다저스 간의 경기 이제 주중 3연전이 펼쳐지는데 LA 다저스가 어제 경기에서 6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다저스는 어제 6대2로 승리를 거두면서 서부조 선두를 지키는 거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현재 9연승 중입니다. 샌디에고 김하성 선수가 뜨거운 타격감을 과시하면서 팀의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야구 천재 오타니 선수는 원정 경기에서 상대팀 팬들의 뜨거운 구애를 받기도 했습니다. YTN입니다. 첫 타석에서 시원한 2루타를 치며 선취 득점에 성공한 김하성. 4회 세 번째 타석에서 또다시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이달 들어 6번째 멀티히트. 2경기 중 1경기골로 멀티히트를 기록하며 뜨거운 방망이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점수차가 벌어지며 패색이 짙어지자 볼티모어는 포수를 등판시켰고 김하성은 시속 74km 아리랑볼에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샌디에고는 대승을 거두고 3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타석에 들어선 오타니를 향해 텍사스 팬들이 텍사스로 와달라고 외칩니다. FA 자격을 얻게 되는 오타니를 향한 구애인데 관중석에는 아예 텍사스로 오라는 플래카드까지 등장했습니다. 지난달 오스타전 때는 시애틀에서 같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자신을 원하는 상대팀 팬들 앞에서 오타니는 내야 안타를 기록했지만 팀의 패배는 막지 못했습니다. YTN 이재은입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인 브라질의 네이마르가 프랑스 리그를 떠나서 사우디행을 결정했습니다. 이 파리 생제르맹에서 이강인 선수와의 만남은 한 달여의 짧은 인연으로 끝났습니다. YTN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에서 간판 골잡이로 활약했던 브라질의 네이마르가 사우디 알 힐랄과 사인하고 환하게 웃습니다. 계약 기간 2년에 생제르맹에서와 같이 등번호는 10번. I'm here in Saudi Arabia. I am Hilali. 정확한 계약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적료 1,300억 원, 연봉은 전 소속팀보다 6배 많은 최대 2,200억 원까지 추정됐습니다. 올해 초 호날두를 시작으로 벤제마와 마네 등에 이어 네이마르까지 막대한 5일 달러를 앞세워 선수를 끌어모으고 있는 사우디 리그는 웬만한 유럽 빅리그 못지않은 스타들의 경연장이 됐습니다. 반면에 팀 재편에 나선 생제르맹에서 이강인과 네이마르가 함께 뛰는 모습은 더는 볼 수 없게 됐습니다. 한 달여 동안 한솥밥을 먹으며 각별한 우정을 나눴던 이강인과 네이마르는 각자의 SNS를 통해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네이마르에 앞서 파리를 떠났던 메시는 미국 무대 데뷔 후 6경기 연속 골을 터뜨렸습니다. 필라델피아 경기에서 메시는 전반 20분 기습적인 중거리 슛으로 팀의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2023년 8월 16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맥도날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치즈 할라피뇨 소세지 맥머핀 리드 에그로 톡 쏘는 맛에 아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